9.19 군사 합의의 내용을 쭉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스칸다르 발사가 9.19 군사 합의에 위반된 겁니까? 위반이 아니고 어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위반이 아니고 여지는 있다라는 위반이 아니고 어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아니, 김병민 박사님. 네. 아니, 그러니까 위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술은 마시 위반은 네. 아닌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한 연예인이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대한민국 국민들 공분을 자아냈던 발언과 전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하고 싶었던 말은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위반은 아니고. 근데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본인이 보더라도 위반이 명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뒤에 말끝이 흐리게 되는데 이거 좀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일 관계에 문제가 촉발되니까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동네에서 불량배가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막고 있으면 대들지 않으면 동네 북이 된다. 정확하게 그 얘기를 북에다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벌써 올해만 3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5월 9일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정확히 2주년이 되는 날을 맞춰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때 우리 정부의 반응은 불상의 미사일을, 불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게 됐죠. 그때 명확하게 우리 정부가 대응을 했더라면 과연 북한이 이랬을까?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 바로 엿새 전의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 주재하에 NSC를 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대놓고 우리 정부에게 이거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도 여기에 묵묵부답 대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엿새가 지난 뒤에 똑같은 도발들을 다시 자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들에 대해서 이양수 의원님이 아주 명확하게 해석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7월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을 자극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한반도,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에 약속했던 일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의 상임 의장국인 독일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예. 전 세계의 불안과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백한 대한민국에 대한 대응이 없게 됐을 경우는 앞서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동네북이 될 수 있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더 헷갈리잖아요. 통일부 장관께서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저는 아직도 아리송합니다. 통일부 장관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지난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지난 발언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 일당이 벌인 전쟁 범죄다.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6.25가. 뭐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일성과 노동당이 해서 벌인 침략한, 기획하고 침략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북한이 남침 이렇게 침략을 한 전쟁이라고. 자, 김유정 소장님, 정경두 장관이 저때 당시에 6.25 전쟁이 과연 어떤 전쟁인 거냐에 대해서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조금 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 북한이 적이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면 다 적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좀 바꿨는데 어떻게 보세요? 행동 전문가께서. 저는 지금 매우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경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화 부당거래의 주인공인 유승범은 호의가 계속되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 인주한다라는 이런 명대사가 있는 것처럼 호의에 호의를 베푸면 이게 네. 권리인 줄 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은 우리의 호의를 마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권리들을 주장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착각이다라는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게 우리는 호의를 멈추고 강경한 대책들을 계속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